유럽연합의사회 스마트 컨트랙트 킬 스위치 의무화 당긴 데이터법 개정안 합의하였다.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블록체인 탈중앙화일까요? CBDC가 과연 탈중앙화일까요?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유럽연합의회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불변성을 약화시키는 데이터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유럽연합이사회가 관련 법안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이사회가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 애플리케이션의 킬 스위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데이터법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킬 스위치는 외부에서 기기 동작을 원격으로 멈추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 그래서 앞서 유럽의회가 스마트 컨트롤의 불변성을 약화시키는 데이터 법안 통과시켰다고 14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법안 표결에서 500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110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 간의 논의 후 최종 확정된 예정이었는데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24일 여기에 합의한 것이다. 데이터 법안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접근성 제어, 거래 기밀 보호, 중지 및 재설정 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은 법안이 요구하는 기능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중개자 없이 퍼블릭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코드를 통해 자동 실행되는 계약이다. 블록체인상에서 운영되는 만큼 데이터는 공개적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기록된 데이터는 변경 조작할 수 없는 불변성을 가진다. 요거에 대한 불변성을 지금 현재 킬 스위치 의무화 담긴 데이터 개정안 법의가 합의가 돼서 결국 불변성을 약화시키는 이 데이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나 이미 미래 4차 산업은요, 통제의 사회입니다. 다시 한번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줬죠. 자율주행차가 다 연결이 된다. 사람이 타게 되면 운전자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소비한다. 모든 자동차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요거는 서버에 연결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결국 코인과 CBDC와 각종 통코들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를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또한 P2P 결제망으로서 또한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탈중앙화가 된다면 과연 그들끼리 동체가 될까요? 매트릭스 1, 매트릭스 2, 매트릭스 3 지금 기본적으로 4차 산업의 기술들은요 이미 탈중앙화가 아닌 완벽한 지금보다 아주 더 촘촘하게 더 크게 통제가 되는 사회로 들어가는 기술들입니다. 그 법안이 하나하나 준비가 되는 거죠. 3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 가격이 642원, 3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가격 폭등에 의해서 물량을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요 매물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 매물대 근방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소송에 대한 그 부분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 시그널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는데요. 한번 달리면 폭등에 나오죠.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쵸? 비트코인은 이와는 다르게 3,562만원 살짝 떨어졌어요. 이거 더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3,500만원 밑에서. 물론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개인의 판단이겠죠. 다만 가격이 급등이 나와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그때 모아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한 매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더리움은 가격도 마찬가지로 물량 소화 중이죠. 다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월봉 기준으로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아직 매물대 돌파가 못 나왔죠. 매물대에서 딱 하고 막혔습니다. 그쵸? 요 선, 이 가로라인 선이에요. 선을 딱 거드리면 여기 선에 딱 하고 막혔어요. 물량이 아직 못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런 상황이라면 알트 또한 부진하겠죠. 알트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매집 기회로 끊임없이 보셔라. 시나리오 1을 제가 수정했었죠. 자, 그러나 비트코인은 매물대를 돌파가 나왔어요. 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얘는 월봉 기준으로 매물대 돌파가 나왔다. 1번 라인 돌파가 나왔고 현재 여기 이동평균선의 저항대와 함께 2번 라인까지는 격차가 있죠. 그 다음 3번 라인. 자, 지켜봐야 되겠지만 2023년은
시장에서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그중에 안 좋은 소식이 온통 뒤덮이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누가 보기에는 2023년 기술적인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어요. 기술적 반등은 계속된다. 그리고 리플과 SEC의 소송이 다가오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다가온다. 이와 맞물려서 혈관을 뚫어놓고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다음에 경기 폭락이 있을 부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와 맞물려서 시나리오 1과 2를 함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시 또한 26,330원. 자, 물량 소화를 거쳐 나가고 있죠. 얘 또한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그렇죠? 자, 하락, 상승, 하락.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다. 자, 그러면 모아 가셔라. 아시겠죠? 비트코인만 매물대를 돌파했다. 다 펀더멘탈 섹터별 1등. 대체 불가능한. 자, 각 섹터. 자, 영지식 증명. 모든 CBDC에 개인정보 기술이 탑재가 됩니다. 이것 또한 대체 불가능하다. 저장성 코인.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비트코인. 여기에 대장은 끝판왕은 XRP이다 언급을 드렸죠. XRP 가격이 급등이 나왔어요. 이왕이면 조정 나오고 빡빡 길 때 매집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급등 나올 때보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아직도 많이 싸다. 이거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매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언제였다? 자, 월봉 기준으로 보는 게 매집 기회 또한 한눈에 보이죠? 자, 한 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매집 기회이겠죠.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이때 바닥에서 빡빡 길 때. 자, 이때. 자, 그리고 지금도 큰 그림에서 보면 매집 기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떨어질 때 매집하는 습관을 들여라. 떨어져서 박박 낄 때 1번. 자, 폭발적으로 떨어질 때 2번. 급등 나올 때는 어지간하면 관망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 리플 미국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죠. 리플과 SEC 소송은 이번 주 판결 나올 수도. 현재 가격은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똥값입니다. 추후에 시가총액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로또 곱하기 100배의 파결을 보이리라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리플의 XRP의 가격 목표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찔끔찔끔 팔아서 쓸 예정이에요. 그만큼 마지막 블록체인의 모든 코인의 중심과 심장에 있기 때문에 CBDC, 스테이블코인, NFT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4차 산업의 바로 한 가지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심장이며 디지털 그런 물질의 화폐의 물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내가 보기에 현재 가격대 XRP의 보상 비율은 매력적이다. 가격은 매력적이다. 소송 판결이 수주 내에 나올 것이다.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제임스 K. 필라 변호사가 3월 31일 전까지 약식 판결이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자, 가격에 대한 급등이 이 부분일지 또는 시간에 조금 더 시차가 발생할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자, 코인베이스에서 플레어 상장 로드맵 추가.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상장 로드맵에 플레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를, 리플과 SEC의 소송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전 CFTC 위원장이죠.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가 암호화폐 모두 증권으로 볼 수 없어. 당연한 말이죠. 증권과 상품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되겠죠. 지난주 디지털 투자 상품 1.6억 달러 순유입.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유입이다. 자, 앞으로 더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관, 세력들이 들어와 있던 부분이죠. 조금은 더 기관 중심일 것 같아요. 개인들은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은 긍정적인 부분과 안 좋은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나오죠. 자, 금융기관의 위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튀었다. 비트코인이 해치의 유일한 대안이다. 자, 그러면서 사실 여기에는 기관들이 미리 들어와 있었다. 자, 그리고 더 가격이 급등하면 이제서야 확신을 하고 개인들이 들어오겠죠. 본격적인 급등, 그때 맞물려서 또 물리겠죠. 이거는 2023년 매크로 이슈와 소송과 현물 ETF 승인과 같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초기 투자자이자 시장을 선점해 있는 부분이다.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반드시 이어질 확률이 무척 높다. 실리콘밸리 은행 헐값 인수, 퍼스트 시즌스 주가 50% 안팎 폭등, 퍼스트 리퍼블릭 등 중소형 은행들 주가 반등이다. 자,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실과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요거에 대한 부분 잠깐 껐다가 2024년 진짜가 옵니다. 과거 시스템이 부셔져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1과 2로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퍼스트 시즌스의 주주를 볼게요. 누구냐? 뱅가드, 블랙록이에요. 자, 주요 주주가 뱅가드, 블랙록, 그리고 또 기타 주주들이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이름만 많이 바뀌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도 그들이죠. 거대 금융권과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이들은 오래전부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리플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년 이상 디지털 혈관을 깔아왔습니다. 거대 중앙은행들, 거대 다국적 금융기업들, 금권이라고 하죠. 은행, 송금기업, 카드결제사, 비자, 마스터. 자, 그리고 빅테크와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 이 혈관을 10년 가까이 만들어 왔습니다. CBDC와 새로운 결제망, 웹 3.0, 결제와 함께 가치가 이동하는 그 시스템을 말이죠. 그쵸?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비트코인 유동성 10개월 만에 최저치, 변동성 커지나. 자, 이거 봤더니요. 어떤 분석업체입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카이코의 코너라이더 연구관은 비트코인 시장 심도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시장 심도는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주문의 양을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10개월 만에 최저치, 변동성 커지나. 자, 누가 보면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왔죠. 저점 대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경기도 안 좋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도 가중되는데 앞으로 앞이 안 보이는데 폭락 나오는 거 아닐까? 헷갈리죠. 긍정적인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 개인들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펀더멘탈한 본인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과 매크로 시향관과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함께 많은 연구와 분석이 되어 있다면 지금에 대한 시나리오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겠죠. 거대 매크로 패러다임이 이미 시장 폭등을 넘어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넘어선 미칠 듯한 팽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큰 흔들림은 있겠죠. 2023년은 기술적인 반등, 2024년은 거대 매크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 아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거죠. 자, 방송 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에 매각하였다. 자, 보게 되면은요.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그룹의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블랙록, JP 모건입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시티즌스의 뱅크시어스 보게 되면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 뱅가드, 블랙록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결국 모든 부분은 그들이 시간차를 조절하고 결국 우리 곁으로 다시 판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려드리는 그 연장선에서 매크로 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테랑 트레이더, 비트코인 횡보장 강력한 상승 시그널, 이번 주 월공 마감 주목. 자, 그러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2만 3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너 톰 베이즈가 비트코인 가격이 27,500달러에서 28,500달러 사이에서 횡보한다면 상승 추세 지속 신호로 볼 수 있다. 횡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멘텀이 쌓여 보다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 자,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여기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의 3월 월봉 마감을 통해서 새로운 강세장 돌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월 월봉이 지난해 신고점 이후 지속되던 거시적 하락 추세도를 통양 돌파 마감할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강세장 돌입으로 컨펌할 수 있다. 정리하면은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데 늘 언급을 드립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동시에 돼야 됩니다. 주요 중요도를 따진다면 기본적 분석이 결국 99%,
기술적 분석은 1의 비중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술적 분석을 못 보는 게 아니다 언급을 드렸죠. 월봉 기준으로 한눈에 보이죠? 돌파가 나왔고요. 바닥을 찍고 4분의 1 토막 나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요. 리플과 SEC 소송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며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중단과 물가가 꺾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끝나가며 경기를 리바이벌 시킬 그런 준비가 돼가고 있죠. 그쵸? 지금 들어왔던 이 자금들, 많지 않은 자금들이지만 얘네들은 선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또한 털고 나가야 되겠죠. 그쵸? 일부분 또한 손바뀜이 있을 겁니다. 물론 거대 기득권은 이미 여기에 대한 자본 세력 또한 끝났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반등 나올 때 결국 털고 나가게끔, 결국 올라갈 때마다 차액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흔들어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내공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 매크로 시향관과 함께 거대 패러다임의 물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시나리오 1에서 현금화 시기가 다가온다. 그 시긴 현금화했던 부분은 결국 개수를 모아가는데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1을 준비가 안 됐다면 시나리오 2로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죠. 저축해라 그냥. 큰 그림에서 어차피 지금 가격 또는 이더리움과 타 알트코인의 가격은 보이지도 않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무려 1000배,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폭발적으로 팽창한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작년 4분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영국과 미국을 제치고 1위이다. 자, 금액을 봤더니요. 이탈리아의 거래량은 사용자당 원화 기준 약 1억 5,869만 원입니다. 영국이 약 1억 1,900만 원. 미국이 약 9,520만 원 3위를 기록했다. 다만 같은 기간 이탈리아의 암호화폐 사용자 수는 290만 명으로 7위에 그쳤다. 사용자 수 순위는 인도가 7,920만 명, 중국이 6,450만 명, 브라질이 3,230만 명이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인도 인구가, 공식 인구가 중국을 아직은 추월하지 못했다. 추월했다. 말이 많지만 전 세계 1위의 국가로, 그리고 가장 건강한 인구의 국가로서 여기에 자본들이 몰려가고 있죠. 중국은 내수와 금융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보게 된다면 결국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초기 시장인지, 우리가 이 시장을 선점해 있는지 그 부분을 이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XRP 가격은 645원, 월봉 기준으로 양봉을 깔끔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꽉 차고 있죠?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물량을 이쁘게 물량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4년, 5년을 고생해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이 끝나는 그동안의 패턴이었죠. 자, 소송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소송과 상관없이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거대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10년 이상 깔아나가는 그 중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